금주의 시선 진행합니다.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손금주입니다. 네. 옛날에 저희가 좋아했던 시가 있어요. 네. 구루몽의 낙엽이라는 시 알아요? 아, 시몬 너는 좋으냐? 네네네. 낙엽 밟는 소리가. 네네. 이거를 고향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고향 어디죠? 저 전라도 나주입니다. 나주 버전으로 한번 네. 해보세요. 안 돼요? 시몬, 네. 니는 알아보냐? 알아 분야가 되는구나. 네. 오 히트인데 이게 경상도로 제가 하면 네. 시몬 니는 좋나 이렇게. 아, 좋나? 어. 존나가 충청도로 아느냐가 됩니까? 네. 시는 너는 좋으냐잖아요. 아, 너는 좋나 이렇게 되지. 충청도 한번 해보실래? 아니요, 이제 방송하시게요. 강원도로 해보실까? 다 싫어? 아니, 이 어휘력이 좀 떨어집니다. 저한테 항상 공격받는 부분인데. 강원도는 좋더래요. 좋더래요? 좋더래요? 자, 오늘 우리 손 변호사가 주목한 뉴스 뭡니까? 최근에 이제 판사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공격을? 네, 언론을 재판 통해서도 결과 때문에. 재판 결과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도 영장 예. 어쩌고저쩌고 근데 때문에. 10일 날 윤미향 의원의 사건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저녁 식사를 하는 와중에 쓰러져 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사건을 많이 맡았던 모양이죠? 예, 형사합의부 부장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하는데 이분은 3년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정치인 사건들, 손혜원 전 의원 사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건 이런 사건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었을 수 있고 또 형사합의부의 사건들이 사기 사건도 수백억 원대 이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좀 경무에 시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판사 하셨잖아요. 네. 판사가 일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많아요? 예. 뭐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변호사들 양쪽 얘기 들어보고 네. 방망이 두드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원님 재판하면 안 되죠. 안 돼요? 저희들 기록을 다 맞춰봐야 되고 봐야 돼요? 저희는 증거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 증거에 맞춰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 논리적인 추론 과정이 판결 이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건주 일이 변호사가 많습니다. 판사하실 때는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SNS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네. 그 스트레스는 덜했을 텐데도 예. 일은 많았고. 네, 일은 많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SNS도 활성화돼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지금 대립과 갈등이 심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법부에 대한 좀 지나친 공격이 많습니다. 여론을 통해서도 또 SNS를 통해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사건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특히 힘들겠어요. 네, 양쪽에서 그렇죠. 막 공격하고 양쪽 막 진영의 공격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김경수 지사 2심 사건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함상훈 부장이라고 저도 같이 근무했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분도 얼굴에 수포 대상포진을 알 정도로 굉장히 힘든데. 고생을 했다. 네.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컸겠죠, 아무래도. 네.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한 판사도 있었죠. 예, 그 김경수 지사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성창호 판사인데 이분은 이제 판결 선고한 이후에 아무래도 판결 결과 때문에 이제 그런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현직 판사들의 실제로 얘기 좀 들어보면 어때요? 죽겠대요? 판사들 입장에서 이제 그 판사들도 이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대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속한 세대의 판사들 지금까지 현재 부장 판사를 맡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윗세대 또 새로 들어오신 판사님들하고 좀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세대 갈등도 있고 또 업무도 많은데 그 과거처럼 이렇게 상하 이렇게 지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광화문 집회 허용했던 분 그분도 엄청 시달렸죠. 예, 거기 서울행정법원의 박형순 부장판사였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걸 허용하다 보니까 하여튼 총리까지 나서셔가지고 또 비판을 하고 또 국회에서는 박형순 방지법, 금지법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법사위를 네. 하면 국정감사 네. 가보면
이제 뭐 정치인 관련해서 그 당시 이제 조국 장관 네. 그 동생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당에서 그 판사 오라고 부르라고 네. 왜 기각했는지를 따져야 되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너무 몰지각한. 과하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정치인이나 특정 진영의 열렬 지지자들이 이 문제 제기해서 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겠지만 판사분들도 약간 시대에 둔감하거나 요령부득인 측면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법농단이라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판사들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따라서 권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사님들 스스로도 어떤 자긍심이 많이 떨어졌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시대적인 변화도 있고 해서 과거에는 그 판사로서의 그런 자긍심 때문에 자기 희생적인 그런 업무를 과다한 업무를 그냥 안고 갔는데 최근에는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희생까지는 안 하고 맡겨진 일만 처리하겠다 이런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변광성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네. 판사가 업무량이 많다는 건 공감이 안 가네요. 멋대로 재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재판들은 지양해야겠죠. 그 이제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그러니까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사건 처리율이 줄어들고 있다. 또 무엇보다 예전에는 정관유효 문제가 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좀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준기님 질문 주셨네요. 판사도 52시간 준수해야 됩니까? 52시간은 그 판사들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요? 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법원 개혁 많이 했잖아요. 예, 법원 개혁을 하시려고 노력을 했죠. 별로 성과는 없어요? 글쎄요,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쨌든 입법적으로는 성과가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제 그런 대법원장의 권한, 행정처의 권한을 법관과 예부 전문가들이 모이는 사법행정회의에 이제 넘기는 그런 입법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국회에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대법원장 책임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 책임이지. 그러니까 아니죠. 좀 더 설득력 있는 안이 노력을 안 안 나온 한다. 거죠. 뭐 노력이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뭐 개혁안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는 뭐 300명 의원 중에 의원 한 명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내 판사들의 평가는 어때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법농단 이후에 이제 판사들이 많이 바뀌었다, 자긍심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시고 나서 뭐 과거에 이제 대법원장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권한을 집중하고 하고 싶어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좀 권한을 이 주변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사법부 수장으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요 체제. 사이에 사법부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특히 개별 재판관에 대해서도 그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비난이나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 수장이 나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독립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어찌 보면 좀 너무 수세적이고 또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법원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역설을 좀 하셨는데 너무 늦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조언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선배죠 대법원장이. 예, 대법원장님 저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조언 한마디 하세요. 제가 어떻게 제가 조언하겠습니다. 아니 대법원장님께서 좀 우선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좀 자신감을 갖고 하시고 또 사법부라는 것이 권력이나 여론에 그때그때 달라지는 모습에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어쨌든 이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정의의 보루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소통을 하고 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공감이 좀 되네요. 4250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저는 1,600만 원 소액 사건인데 재판이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재판부는 아니니까 죄송한 건 아닌데. 근데 저도 되게 재판이 길어지고 할 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들인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 개인의 생활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판을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판사님들도 좀 더 소명 의식을 갖고 해야 되고 또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또 개별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특히 이렇게 적극 직접적인 주문을 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뭐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네. 판사는 밀어서 조진다. 이제 밀어서 조진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날 때 결론을 추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론의 방법으로 밀어서 판단을 하는데 가끔은 그것이 그 개별 당사자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왜 그 당사자가 봤을 때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판사님들 미루지 말고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최대한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네. 송검주 변호사와 함께 검주의 시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